주변 의사들은 숙취가 심한 경우 수분과 영양 보충을 위해 수액을 30분 정도 맞으면서 쉬면은 훨씬 기분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액을 맞으면서도 마셔야 할 이유가 있는 술은 신이 선물이라고까지 불리우며 종교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사교적인 모임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와인은 적절히 섭취할 경우 심장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애주가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지나친 음주로 이어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 몸을 매우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가 술을 끊지 않는 이상 여러 이유로 마셔야 하니까 그 부작용을 줄이면서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장을 거쳐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약 90%가 간으로 이동하는데, 간에서는 알코올이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차로 ALDH 효소에 의해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변합니다. 최종적으로 분해되지 못한 아세트알데히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일으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물질 외에 술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인 메탄올도 숙취의 또 다른 이유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숙취 발생 원인을 정리해서 요약해보면 의심받는 물질은 알코올 자체, 아세트알데히드, 메탄 등이며 이러한 물질들로부터 발생되는 현상은 탈수, 의장장애, 혈당변동, 염증, 수면방해, 독성물질 생성 등 복합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부 증세는 탈수에 따른 갈증, 의장자극으로 인한 메스꺼움과 구토, 무기력, 피로, 염증물질을 통한 근육통, 수면방해를 통한 피로, 독성물질을 통한 두통 및 기억 끊김, 그리고 장기적으로 간과 여러 장기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일단 탈수 증상에 대하여 물을 자주 마셔라라는 것은 의사, 약사, AI 공통이며 숙취 방지에 가장 중요한 제안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간 것이며 갈증과 두통 등의 원인이 됩니다. 복통, 구토 등 위장장애를 위해서는 술을 마시기 전에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알코올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숙취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음주 전, 가래오와 같은 소화불량을 잡는 약이라든지 음주 후 한약재 기반 속쓰림해소, 구토 억제제를 추천합니다. 염증 개선과 간 보호를 위해서는 간기능 대사촉진 약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스테로이드성의 진통제는 진통, 소염에 효과가 있는데 의부담으로 과용은 좋지 않다고 하고 타이네놀로 대표되는 아세트아미노펜 계통은 간에 좋지 않으니 금지라고 합니다. 기억 끊김이나 주사가 자주 발생되면 뇌해마에 이상이 생긴 것이어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I의 답변은 수분 섭취를 가장 강조하고 음주 전 음식 섭취, 음주 속도 조절과 영양 보충, 음주 전후 휴식을 추천하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세부 증세로서 나타나는 갈증, 구토, 피로, 근육통, 기억 끊김 등의 증세는 대부분 간에서 제대로 해독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위해 간기능 대사를 활성화하는 약과 알코올이 위를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위보호 및 소화 개선제, 그리고 이뇨작용으로 영양분이 빠진 것을 보충하기 위한 비타민 보충제, 소극적으로 진통제 복용이 약물로 추천되며 AI는 적정 음주와 절주를 먼저 추천했지만 수분 섭취, 휴식과 영양 보충을 권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금연, 적절한 약물의 사용, 충분한 휴식과 수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야 하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적당량의 음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담배와 달리 술은 금주가 아니라 적당량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적당량의 음주로 건강하고 숙취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